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수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멀쩡한데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 저는 매일 그런 분들을 봅니다. 매년 건강검진 시즌이 되면 진료실에서 비슷한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검진 결과는 다 정상이라던데요. 그런데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기능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전도도 문제없고 흉부 엑스레이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앉아 계신 환자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말투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검진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드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의 정상 판정은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특정 수치들이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력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상쾌함, 저녁까지 유지되는 활력,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몸의 힘.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상이라는 한 단어에 안심하십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검진에서 이상 없다는데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이 놓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2세 남성분이셨는데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의사 소견란에는 양호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건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였습니다. 극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가 퇴원 후 제게 의뢰되신 겁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숨은 빈혈과 미세염증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혈색소 수치는 정상 범위 하한선이었지만 페리틴이라는 저장 철분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염증 지표인 C- 반응 단백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3개월 전 검진에서는 왜 이게 안 잡혔나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진은 기준치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판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준은 인구 평균치일 뿐입니다. 선생님 개인의 평소 상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검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혈당이 99mgdl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기준치는 100mgdl 미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평소 혈당이 7080mgdl 되었다면 어떨까요? 99는 그 사람에게는 급상승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진표에는 정상이라고 찍힙니다. 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AST, ALT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간 기능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의 해독 능력, 대사 능력은 수치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간 수치는 정상이지만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진 항목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는 염증 지표, 호르몬 검사, 미세 영양소 검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철분 저장량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피로, 불면, 근육통, 집중력 저하. 하지만 검진표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회복력이란 뭘까요?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는 능력,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이겨내는 면역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이 다시 안정되는 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회복력은 혈액 검사 수치 하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 호르몬의 리듬,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세요? 오후가 되면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으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 질문들의 답이 검진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진표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정상이라는 숫자에 안심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몸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들. 제가 1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3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만성 미세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 붓거나 빨갛게 되는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진행되는 염증 반응입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끊임없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큰 화재는 아니지만 몸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이 만성 미세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수면 부족, 가공식품, 만성 스트레스? 이 3가지가 가장 큽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라면, 과자,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관절통,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몸이 묵직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매년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C- 반응 단백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단 빵과 커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수면 시간은 5시간 남짓. 식단을 바꾸고 수면을 개선한 지 2달 만에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근감소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체중이 그대로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체중은 같아도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요. 바지는 잘 들어가는데 배만 나왔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가장 큰 창고거든요. 근육이 줄면 혈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근육에서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력이 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걷는 것도 버겁고 금방 지칩니다.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60대에는 30대 때보다 근육이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체중계 숫자는 비슷하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검진표에도 안 나옵니다. 근육량 측정은 선택 항목이거든요.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육도 잘 안 붙고 배만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뿐 아니라 코르티솔,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이유 없는 불안감, 몸이 화끈거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없습니다. 별도로 요청해야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수치 하나 차이로 삶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성 미세염증, 근감소증, 호르몬 불균형. 이 3가지가 바로 검진 수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의 몸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 수치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에너지 리셋입니다.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부터 보십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10분간 쬐세요. 그냥 창가에 서 계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 한 컵이 혈액순환을 깨우고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기반으로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뭐든 좋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 물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빵이나 시리얼처럼 당이 높은 음식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두세 시간 뒤 뚝 떨어집니다. 그때 피곤함과 허기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단백질로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전 내내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저도 이 루틴을 지킵니다.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물 한 컵 마시고 계란 2개와 채소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뒤로 오전 진료 내내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전략, 항염 식단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빼는 것부터입니다. 흰 밀가루, 설탕, 튀김류.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줄이세요.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 과자.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급격히 당으로 변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튀김류는 기름이 산패되면서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정말 해롭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 이런 것들은 염증을 낮춥니다. 채소는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잡아줍니다. 콩, 견과류도 좋습니다. 매일 한 줌씩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것들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피로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꾼 뒤 2주에서 4주 사이에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나아졌어요.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었어요. 세 번째 전략, 근육 회복 루틴입니다. 움직임이 약을 대신합니다. 근육을 만든다고 하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운동을?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깨어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밴드 운동도 추천합니다. 탄력 밴드 하나면 집에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팔, 어깨, 등, 다리 모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자주 받아야 자랍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을 깨우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도 증가합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치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생활이 먼저입니다. 아침 루틴을 바꾸고 항염 식단을 실천하고 매일 10분 근육을 자극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자리 잡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검진 수치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수치를 쫓지 마세요. 기능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정상 판정은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수치가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복력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개운함, 하루 종일 유지되는 활력, 밤에 깊이 잠드는 능력.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저는 진료를 마무리할 때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진표보다 거울 속 표정과 걸음걸이를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눈빛에 생기가 있나요? 얼굴에 혈색이 도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표정이 밝은가요?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운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나요? 이게 진짜 건강 지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빛에서 보인다는 것. 검진표에 얼을 받았어도 얼굴이 어둡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수치상으로는 약간 경계선에 있어도 눈빛이 맑고 활기찬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생활입니다. 루틴입니다. 매일 몸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루틴을 바꾸세요. 햇빛 10분, 물 1컵, 단백질 아침.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항염 식단을 실천하세요. 흰 밀가루, 설탕, 튀김류를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를 늘리세요.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셋째, 매일 10분 근육을 자극하세요. 의자 스쿼트, 저항밴드 운동.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만성 염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검진 수치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수치를 쫓지 마세요. 기능을 회복하세요. 정상이라는 숫자보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활기찬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꿔봅시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몸은 여러분이 주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좋은 신호를 주면 몸은 좋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부터, 그리고 물 1컵 마시고 계란 2개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검진은 정상인데 피곤해요 라는 분들, 이 방법 시도해 볼게요 라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